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입니다. 동양철학 논문 읽어드립니다. 좌전에서의 묘궁 언급을 통한 주대의 그 쓰임 사례 7차, 주대의 묘수제의 실제 여부에 대한 공부 과정에서 두 번째. 이 논문 내용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에서 논문 파일로 내려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발표된 춘추경문의 묘궁 언급을 통한 주대의 그 쓰임 사례 7차를 이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제1장 서원, 주나라의 종묘제도라고 알려져 있는 천자 7묘, 제후 5묘, 대부 3묘 등의 묘수제 및 조묘와 좌조, 우사, 구조의 실제 여부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고찰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상당 부분이 종묘는 사당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 대전제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들입니다. 필자가 주나라의 종묘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게 된 시작점은 바로 사당과 가묘는 혹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고대 문헌 자료를 통해 묘라는 글이 남상에서 처음 만난 것이 바로 주나라였고, 또 주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묘가 갖는 용도와 의미가 후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낯설고 또 극소수의 편협한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묘는 단지 하나의 단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나라를 말하는 수많은 서술 속에서 적지 않게 등장하는 묘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일점의 의혹을 남긴 채로 주나라 근간의 예제도와 관련해서 순자, 맹자, 특히 공자가 말하였던 것들을 모두 잘 이해하였다고 자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필자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 주대의 사람들이 과연 산 자들보다 죽은 자들을 더 생각하였을지를. 분봉제는 완전한 지방 분권 제도이기 때문에 주대에는 전국기 말이나 천하통일 이후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인력 동원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농경에서의 기술적 발전이 아직 미흡했던 주나라 문화에서 하민들을 농사와 무관한 일로 부릴 수 있는 시기는 추수기 이후와 결빙기 이전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부서진 다리를 복원하거나 농수로를 정비하는 등의 현실의 삶에서 절박한 부역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민을 잘 조절하는 것이 통치자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주나라 사람들이 인간이 거주하지도 않을 죽은 제후들의 사당을 건축하는 데 힘을 썼을지 필자는 회의적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제후의 사당 용도로 건축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정성 들여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철학적 이념이나 순수한 효심으로서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보였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최근 한대 이후의 보편적인 시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주대의 종묘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대 이후의 주석에 기반한 고경 해석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고전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출토 자료에 대한 논의들로 보완하여 얻은 결과물입니다. 한대에 형성된 선진시기 전적들에 대한 주석서와 당시 유교 이념이 과연 국가 주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극히 한정된 자료 속에서 주나라의 이해 문화를 고찰함에 한인들의 언서를 결코 배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은 한인들의 그것이 아니라 주인들의 말입니다. 주대에는 묘궁이 서로 통용되어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본 논의에서는 좌전의 기록 속에 나타나는 묘와 궁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진행할 것입니다. 필자는 그것이 선진시기의 믿을 만한 사료인 순초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그것의 성서 시점으로 볼 때 주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잘 묘사되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나라의 묘궁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진행된다면 그 각각의 실제적인 쓰임은 물론 당시 묘수제가 실제 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장 좌전에서의 묘 언급. 본장에서는 좌전에 나타나는 묘의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춘추경문의 묘 언급에 대한 부가 설명들은 일단 제외하고요. 나머지 가운데 20개의 문장을 중심으로 의례, 통치,
인사, 기타 분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절 의례 분야 관례, 혼례, 빈례, 조의, 제례 이행 장소. 아래의 두 예문은 공경대부의 관례와 혼례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좌전의 전문 1-1번 양공 9년 동해 공이 돌아오는 길에 위나라에 들러서 성공의 묘에서 관례를 치렀다. 그곳에서 존경을 빌린 것은 예의다. 전문 1-2 소공 원년 춘에 초나라 공자위가 정나라에 빅례를 하고서 계속해서 정나라 경대부인 공손 단씨 가문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정나라의 영윤이 태제 백주리에게 다음과 같이 대꾸하도록 하였다. 공자위가 조부인 초장왕과 부친인 초공왕의 묘에 괴연을 펴고 고하고서 신부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앞의 전문 1-1은 종묘가 군주의 관례를 이행하는 장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12세로 부군이 생존해 있지 않았던 노나라 양공이 동성국의 선제후인 위나라 성공의 묘에서 관례를 치렀다는 것인데요. 그와 같이 제후의 묘에서 타국의 동성제후의 사의례를 이행하는 것이 당시의 예에 부합된 것으로 인식되었던 모양입니다. 전문 1-2는 혼례의 여러 절차 중 하나인 친형례가 시작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나라 공자와 정나라 경대부 여식과의 혼담이 국가 간의 정략 혼례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당시 이미 칭왕까지 했던 초나라에서 먼 길을 출발하기에 앞서 성군의 묘에 괴연을 펴고 고하는 이른바 주나라 예법을 따랐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나라 대부가 초나라의 직전의 성군 2명이 사용했던 묘가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 역시 일종의 비유적 표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나라 안에 여러 채의 성군 묘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문 1-3 양공 4년 추에 소군인 정사가 훈거하였는데 묘에서 빈을 하지 않았다. 속관도 없었고 우제도 하지 않았다. 장경이 계문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정경이 되어서 소군의 상례를 온전히 갖추도록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군주의 일을 제대로 끝맺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린 군주께서 성장하여 어느 누가 그 허물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자씨가 장경의 말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결국 훈거한 정사를 위한 묘에서의 빈을 하지 않은 일이 소군, 즉 제후 부인의 상례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좌전에서 부인에 대한 묘에서의 빈의례 예시가 언급된 것을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시공 8년의 경문 추 7월에 태묘에서 채의례를 하면서 부인의 신주를 이르게 하였다라는 글에 대한 좌전문입니다. 부인이 침에서 훈거하지 않았거나 묘에서 빈을 하지 않았거나 동성국에 부거하지 않았거나 고에게 부하지 않았다면, 즉 고에게 합사하지 않았다면 태묘에서의 채의례에 부인의 신주를 이르게 하지 않는다. 이는 다시 말해 제후의 아내 중 적어도 가장 높은 지위인 부인은 묘의 당위 북쪽에 있는 실인 침에서 훈거하고 묘에서 빈 의례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묘에서 하는 의례인 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래는 설문해자와 예기에서의 빈 의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문해자의 빈례, 주검이 관 속에 있고 장차 이동하여 덧너를 매장하려 할 때 산 사람인 빈이 그 주검을 짝으로서 나란히 예우한다. 주나라 사람은 묘의 서계인 빈계에서 빈 의례를 하였다. 단궁 상편의 빈례.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우씨가 묘의 동계 위에서 빈례를 한 것은 주검이 조계, 즉 동계에 있었던 것이다. 은나라 사람이 양령 사이에서 빈례를 한 것은 산 사람인 빈과 주인이 주검을 그 사이에 둔 것이다. 주나라 사람이 서계 위에서 빈 의례를 한 것은 주검을 빈으로 삼은 것이다.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 따라서 은나라의 빈례를 따른다. 위의 빈 의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례에서의 빈례는 일상적인 빈주 의례인 빈례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 운, 주 각 왕조마다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우선 하나라의 경우는 주검이 동쪽 계단인 조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봐서 망자를 주인으로 설정하고 산 사람인 빈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인 망자를 대신한 어떤 기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나라의 경우 망자는 빈도 주인도 아닌 그냥 관 속에 담긴 시신으로서 빈주의례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빈과 주인은 서로 망자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위로받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빈례의 주체는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주나라에서 주검을 빈으로 삼았다는 말은 빈주의 역할에서 주검이 빈이 되고 주인은 상주인 망자의 후계자가 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나라의 빈례 방식이 하나라의 그것과 정반대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두 가지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주검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라의 경우 망자를 살아있을 때와 완전한 동일체로 본 것이고 주나라의 경우 망자는 이미 주인의 이 자리를 후계자에게 내어주고 떠나가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망자를 아직 죽은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자 자신은 은나라 후예이므로 당 중앙의 주된 두 귀등인 그 양령 사이에서의 빈례 방식을 선택한다는 마지막 문장의 표현은 결국 주자가래와 같은 후대의 대표적인 가래 형식에서 당 중앙에 영좌를 설치하는 빈례 장소, 즉 빈소를 정통으로 여기게 한 듯합니다. 다음은 원거리의 조의 방식을 논한 글입니다. 전문 1-4 양공 12년 추에 오나라 제후 수몽이 졸하여서 주묘에 임하였으니 예이다. 보통 제후들의 초상에는 성이 다른 경우에는 밖에서 임하고 성이 같은 경우는 종묘에 임한다. 성이 같은 제후들 중에서도 종이 같은 경우는 조묘에 임하고 족이 같은 경우는 예묘에 임한다. 주왕조의 모든 동성 제후국들은 사실상 고공담보의 후손들이므로 따라서 노나라는 모든 시성들을 위해 주묘에 임하며 노나라 초조 주공의 후손들 영지인 형나라, 범나라, 장나라, 모나라, 조나라, 제나라 등을 위해서는 주공의 묘에 임한다. 위 글에서 말한 형나라, 범나라, 장나라, 모나라, 조나라, 제나라는 모두 주공의 후손들에게 봉해준 군소 제후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의 묘에 임한다고 한 것입니다. 노나라에 있는 그 주공의 묘는 조묘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공의 후손 제후를 동종으로 표현한 것은 주공의 후손들로서 제후가 된 자를 노나라의 동종으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노나라의 동성인 시성제후를 위해 임하는 곳을 주묘라고 말해놓고서 그 앞에 그곳을 또 종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여기서의 주묘를 문왕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무왕과 함께 주나라 초대 천자로 설정된 문왕의 묘가 일개 제후국인 노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오나라 제후는 문왕의 후손이 아니라 태백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백은 주나라 태왕 고공담보의 장자로서 문왕은 그의 조카입니다. 그렇다면 오나라 제후를 위하여 임하였다는 그 주묘라는 곳은 종묘일까요? 문왕일까요? 위글 전체의 문맥상 주묘는 종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묘가 기록된 다른 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경 무성편에 주묘의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의 그것은 주나라의 묘, 주 땅의 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유향의 설원에서도 주묘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순자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주묘의 표현 대신 노나라 황공의 묘라고 바뀌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묘는 좌전 소공 18년 기록에서도 보입니다. 송, 위, 진, 정나라 등지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 중 정나라에서의 사건에 대한 묘사로서 두해와 공영달은 거기서의 주묘를 여왕의 묘로 해석하였고 그것을 곧 조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달이 그와 같이 해석한 근거는 문왕 2년 좌전문에 송나라의 조는 이전 왕조였던 상나라 임금인 제을이고 정나라의 조는 주나라 제10대 천자인 여왕이니 그들은 상조이다 의 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묘란
시성제후국의 초대제후는 대부분 주나라 천자의 직계가 되는데요. 그 초대제후의 아버지를 위해 그 제후국 안에 조성한 묘를 주묘라고 해석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공 2년 좌전문 자체에서는 정나라의 상조를 주나라 여왕으로 설명하였을 뿐 그 글을 토대로 여왕의 묘를 주묘라고 단정하기는 모호합니다. 노나라와 정나라가 멀리는 모두 문왕의 후손 제후국이지만 그 주소에서 정나라의 주묘를 노나라의 그것처럼 적어도 문왕묘로 해석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위 전문 1-4에서의 주묘는 그것을 문왕묘라고 해석한 두해의 글보다는 좌전 문장 그 자체에서의 문맥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어도 이 문장에서는 종묘를 주묘라고 한 것이 됩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종묘를 굳이 주묘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양식을 갖춘 주나라 의례 문화의 건축물인 묘라고 하는 자국 내 여러 건축물 중에서의 대표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대표성이 부여된 현제후의 종묘에서 오나라 수몽을 포함하여 주나라 왕조와 동성인 모든 제후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의식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잠깐 각주 25번을 보겠습니다. 전문 1-4에서 원거리에서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조의 표명을 위해 임한다는 장소가 동성은 나라의 조정인 종묘에서, 동종은 초조의 묘인 조묘에서, 동족은 내묘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묘를 단순히 아버지의 사당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나라에서의 동종은 그 초조인 주공의 후손들을 말하며 당연히 모두 시성입니다. 즉 조묘에 임하는 경우는 시성으로서 주공 후손에 한정된 것이며 주공의 시성에서 분화된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와 자복씨, 남궁씨 등과 같은 노나라 내의 다양한 여러 씨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예묘에 임한다는 그 동족은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여기서의 족은 시성에서 분화된 각각의 씨의 동일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손씨가 그 개손씨의 족을 위한 조의 표명을 위해 임하는 그들의 예묘는 바로 개손씨를 시작한 선조인 개우의 묘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숙손씨의 예묘는 수가의 묘이고 맹손씨의 예묘는 경보의 묘가 됩니다. 다만 당시 노나라에 이 세 사람의 묘가 설립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삼형제의 부친인 황공을 위한 묘의 존재만 확인됩니다. 전문 1-5 시공 33년 동해 시공이 소침해서 훈거하였다. 보통 군주가 훈거하였을 때는 졸곡을 하고서 부의례를 한다. 부의례를 하고서 주, 즉 신주를 만들며 그 신주에 특사 의례를 한다. 묘에서는 증의례, 상의례, 체의례를 한다. 위의 글은 신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의례인 증, 상, 체를 묘에서 이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조제사 의례인 특사는 주, 신주에 하고 증의례, 상의례, 체의례는 묘에서 한다는 표현은 신주와 묘를 상대되는 별개의 것으로 설명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래의 두 문장은 상의례와 체의례를 실제로 묘에서 이행한 사례입니다. 전문 1-6 양공 28년 동 11월 을해일에 태공의 묘에서 상의례를 진행하며 경사가 을해의 일의 주관자로 임하였다. 이윽고 공에게 갔다. 마영을 태공의 몸을 대신하는 시로 삼고 경혈을 상헌관으로 삼았다. 전문 1-7 소공 25년 소공이 장차 그 부군인 양공에게 체의례를 하려고 할 때 만무가 고작 2사람이었다. 그 수많은 만무들은 계시에게 있었다. 장손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이 성군의 묘를 원칙대로 쓰는 일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대부들이 드디어 개평자를 원망하게 되었다. 전문 1-6에서는 제나라 초조묘인 강상의 태묘에서 그를 위한 상의례가 진행되었는데 망자를 대신하는 시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후대의 제례에서 시동과 신이 혹은 신주는 서로 대체물로 사용된 것인데요.
주대에는 시와 신주를 사용하는 의례가 각각 따로 있었던 것인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 1-7의 경우 당시 소공이 진행한 체의례를 그 자신의 종묘에서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성군의 묘라는 곳에서 이행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전문 1-8 장공 28년 종묘에 성군의 신주를 두었으면 도라고 하고 없으면 읍이라고 한다. 위의 글은 한초 숙선통의 건의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한 궁국묘와 유사한 형태의 주나라 종묘 제도를 구현해 주는 것입니다. 제후의 조정도 종묘이고 제후국 내 대부의 조정도 종묘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부 영지의 소규모 조정이 있는 가는 읍이 되는 것이고요. 비록 대부의 가라고 해도 그 나라 제후와 동성으로서 그 종묘 안에서 선제후에 대한 제사 의례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영향력 있는 대부의 가는 특별히 도로 승격시켜 주어서 더욱 견고한 방어시설과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주나라 특유의 종묘 제도인 것입니다. 제2절 통치분야 즉위식, 조의례, 외교성과 발표, 치병, 출병 의례 장소. 다음은 송나라 제후의 꿈을 통해 묘를 즉위식의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 1-9 소공 25년 11월 송원공은 태자 난이 묘에서 즉위하고 자신은 부군인 평공과 함께 태자를 받들어 모시며 가까이서 돕는 꿈을 꾸었다. 송공은 드디어 진나라로 길을 떠났고 기해일에 곡국에서 죽었다. 그런데 춘추 경문은 물론 좌전에서는 수많은 즉위라는 표현에서 그 장소가 되는 대상이 기록된 예시가 없습니다. 물론 위의 전문 1-9와 같이 예외적인 문장이 있지만 그와 같이 정무를 보는 조정인 제후 자신의 조정에서 태자가 즉위식을 거행한 꿈은 결국 곧 있을 외교 업무 진행 도중 군주의 죽음이라는 불길함을 나타내는 복선을 말해주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예외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공 18년 좌전문에서의 2월 초하룻날 을류일에 진후 도공이 조의례에서 즉위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특정 의례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즉위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후가 즉위한 경우 약소국은 그에게 조의례를 하러 오고 강대국은 빙의례를 하러 오는 것이 서로 간의 우호를 지속하기 위한 국제적인 통상의 예입니다. 물론 그것은 동시성이 아닌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고 자국 내에서 각각의 책무를 설정해준 백관들을 임명하여 진행하는 첫 번째 조의례 역시 별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진나라 도공이 이와 같이 즉위식과 조의례를 동시에 한 것은 춘추 및 좌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즉위는 혼란한 국정에 제후가 시해된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뒤의 전문 2-3 무궁에서의 조의례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논하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즉위 문장들에서 그 이행 장소의 표현이 없다는 것은 당시 군주의 즉위식에 규정된 장소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후대 유교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즉위식은 조선 왕조를 볼 경우 대개 궁궐의 정전이나 특히 부왕을 잃은 참담한 상황 하에서는 그 정전의 문에서 이행되었습니다. 주나라 통치자의 부자 이궁, 즉 아버지와 자식은 집을 달리하는 이런 거주 문화와 이후 거대한 궁궐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당시 소박한 규모의 건축 양식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즉위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즉 태자가 분가를 할 만큼 자신의 정치적인 위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의 즉위는 당연히 함께 살고 있던 부군의 조정에서 이행하였겠지만 이미 이궁으로 독립하여 일가를 이룬 상황에서는 굳이 부군의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춘추와 좌전에서 즉위여 종묘, 종묘에서 즉위함이라는 문장을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이유라고 판단합니다. 전문 1-10 양공 29년 춘 왕력 정월인데 공이 초나라에 있었으니 본국의 묘에서 조의례를 하여 한 해의 정사를 바로잡지 못하였음을 설명한 것이다. 전문 1-11 황공 2년 당 땅에서 공이 육나라와 맹의례를 하였으니
기존의 우호관계를 개수한 것이다. 동해 공이 당 땅에서 본국으로 이르러서 묘에서 상황 발표를 하였다. 공의 모든 원행에는 종묘에서 상황 발표를 한다. 원행에서 돌아오게 되면 음주 의례가 이른다. 그 자리에서 술잔을 베풀어주고 원행에 갔던 직무에서의 공훈을 헤아리는데 그 모든 것이 예이다. 전문 1-12 양공 13년 춘에 공이 진나라에서 본국으로 이르렀다. 맹헌자가 묘에서 노고를 장부에 기록한 것은 예이다. 위 전문 1-10은 묘에서 이행하는 조의례 예문입니다. 동짓달 정월에 자국의 묘에서 조의례를 이행함으로써 정사를 바로잡는 장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 1-11은 노황공이 외국에서 귀환 후 조정인 묘에서 외교활동 내역을 발표한 것입니다. 전문 1-12 역시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진나라에서의 노양공의 외교적 노고를 조정의 대신인 맹헌자가 묘에서 기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즉 묘를 국외에서의 외교 업무에 대한 고지의 장소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래의 글에는 치병을 하고 군주로부터 출병의 명을 받는 일들이 모두 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1-13 장공 8년 춘 정월 갑오일에 묘에서 치병한 것은 예이다. 전문 1-14 민공 2년 군대를 거느리는 자는 묘에서 출병의 명을 받고 사에서 제사 진행 고기인 신을 받는다. 여기서 치병이란 작전 훈련을 철저하게 바로잡는 의식을 말합니다. 전국시대 군사전문가 오기의 병법서 치병편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1-13의 묘에서의 치병과 1-14의 묘에서 출병의 명을 받는 일, 이 두 가지는 모두 춘추식의 전쟁이 잦았던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한 나라 조정에서의 병무의 일이 잘 표현된 것입니다. 제3절 인사분야, 수신으로서의 대부. 아래의 글은 제후와 성이 같은 국성 대부가 사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을 경우 자신이 섬긴 제후에게 본인이 그만 종묘, 즉 나라의 조정을 지키는 직무를 그르치게 되었다고 아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 1-15 선공 10년 일반적으로 제후의 대부가 쫓기듯 다급하게 달아나야 하는 상황의 위배된 일을 하였을 경우 제후에게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무개 씨인 수신 아무개가 종묘를 지키는 일을 그르쳤음을 감히 고합니다. 필자는 위 문장에서의 종묘를 문맥상 대부 자신의 그것이 아닌 제후의 종묘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신에서의 수의 대상이 바로 종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개 씨에서의 씨는 그 제후와 성이 다른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후의 종묘를 지키는 수신의 직책이라면 그 제후와 동성이 됩니다. 주대의 성과 씨는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는데요. 씨는 성에서 분화된 것입니다. 노나라를 예로 들 경우 그 제후는 시성으로 별도의 씨 없이 희성이라는 성만 존재합니다. 희성에서 분화된 씨 중에서 노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등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모두 공통적으로 씨이지만 세 개의 씨로 갈라진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맹손씨는 자복씨, 남궁씨 등으로 그리고 숙손씨에서는 숙중씨로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전문 1-16 소공 16년 정나라 자산이 말하였다. 공장은 집정자의 후사자이니 대부를 계승한 자가 된다. 군명을 받들어 하민을 부리고 각국의 제후들을 찾아 주유한 것들은 국내의 국인들이 떠받드는 바이고 국내외의 제후들이 알아주는 바이다. 조의례에서는 자신의 서는 자리가 있고 자신의 가에서는 가문을 물려준 그 선조들에 대한 사의례가 있다. 그 가의 영지가 있는 나라 안에서는 우물물처럼 마르지 않을 복록이 있고 군대에서는 부세가 있다. 나라의 상례와 제례에서는 자신의 직무를 지녔고 공이 사에서 융제에 올렸던 제육을 받고 제육을 보내기도 한다. 제후의 묘에서 제례를 하면은 이미 분명한 자신의 위를 지녔음에 여러 대 동안 그 위에 있었다.
위 글은 그 나라 제후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국가 집정자로 활동하는 대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비록 정나라의 경우를 말해주고 있지만 당시 경대부의 직무와 특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후의 묘에서 실시하는 제례는 전문 1-5의 문장과 같이 증의례, 상의례, 체의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종묘에서 이행되는 국가적인 큰 제례에서 경대부인 공장에게 대신으로서의 위차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절 기타 아래 전문 1-17은 장차 맹손씨의 후계자를 낳을 여인의 꿈속에 그 대부 가문의 묘에 자신의 휘장을 두르는 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나라 장공이 시해당할 처지에서 했던 마지막 선택으로 묘에서 자결하고자 했던 내용을 기록한 전문 1-18에서는 신하의 집에서 살해당하느니 자신의 정전인 종묘에서 자결하고자 한 제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문 1-17 소공 11년 천구의 사람으로 딸이 있었는데 자신의 휘장으로 맹씨의 묘에 장막을 두르는 꿈을 꾸고는 이윽고 맹희자와 예식 없는 잠자리를 가졌다. 훗날 맹희자의 사자가 된 맹의자와 남궁 경숙을 청구의 여인에게서 낳았다. 전문 1-18 양공 25년 하 5월 을해일에 제나라 장공이 그 대부인 최무자 즉 최저에게 문병을 왔다. 최자가 자신의 집으로 문병을 온 장공을 시해하기 위해 미리 매복시켰던 갑사들이 일어났다. 장공이 대를 올라가 살려줄 것을 청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결맹을 청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묘에서 스스로 찔러 자결할 수 있게도 청하였지만 못하게 하였다. 다음의 글은 대부 신분의 묘와 하급 관료의 시를 대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문 1-19 소공 12년 3월에 정나라 간공이 죽어서 장례를 위하여 장차 길을 치우려 하는데 자대숙 측의 묘인 유씨의 묘에 이르러서 장차 그곳을 헐어내려고 하였다. 정자산이 이내 그곳을 피해가도록 하였다. 능묘 관리인의 실이 도로에 면하여 있었다. 그것을 헐어내면 아침에 하관할 수 있겠지만 헐어내지 않으면 대낮이 되어서야 하관하게 된다. 결국은 헐어내지 않았다. 이는 같은 궁이라고 해도 묘라는 표현의 사용을 대부 이상으로 한정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사계층의 의례를 주로 담고 있는 예서인 의례를 통해 사의 그것 역시 묘라고 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서적의 존재는 춘추말 이후 그 이전 시대에 비해 높아지고 있던 사계층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과 위상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문 1-20 전공 14년 진나라 대부인 조씨가 안정되자 조맹, 즉 조간자는 자신의 가신인 동안우를 묘에서 제사 지내 주었다. 위의 글은 독특합니다. 동안우는 조간자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자국 내란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자결한 조간자의 충신입니다. 동안의 제사가 이루어진 묘는 그 집안의 묘를 말하는 것도 또 조간자 선대부의 내궁으로서의 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조맹 자신의 대부 영지의 조정으로서의 묘로서 당시 조씨 경대부의 종묘인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목숨 바쳐 충성한 일에 대한 보답과 그것의 선양을 위해 대부의 종묘에서 그 가신의 임기를 위한 제사를 해준 것입니다. 당시 영지를 통치하는 귀족들의 선조 제례는 그 종의 정통성 부각이라는 정치적 목적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신하의 제례를 마치 조정 의례와 같이 대부의 종묘에서 이행하였다는 위의 글은 여타의 신하들에게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종용하는 다분히 연저지인과 같은 권모술수의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시대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3장 좌전에서의 궁 언급 본장에서는 좌전에서 궁이 어떠한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용례가 많기 때문에 고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몇 가지만 인용하여 무순서로 논하겠습니다. 진나라 고곡 땅에 진무공의 묘였던 무궁의 존재가 확인되는데요. 좌전문에는 아래와 같이 무궁에서 조의례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3차례 나타납니다. 전문 2-1
시공 24년 춘 왕력 정월에 진 목공이 공자 중의를 진나라로 들여보냈다. 공자가 병호일에 고곡 땅에 들어가서 다음날 정미일에 무궁에서 조의례를 하였다. 다음날 무신일에 고량 땅에서 진 회공을 살해하도록 시켰다. 전문 2-2 선공 2년 추 9월 진나라의 조선자가 조천을 보내 주나라에서 공자 흑둔을 맞이해 오게 하여 그를 공위에 세워주었다. 임신일에 무궁에서 조의례를 하였다. 전문 2-3 성공 18년 춘 왕력 정월에 진나라의 난서와 중행원이 순행과 사방을 보내 경사에서 주자를 맞이해 오게 해서 그를 공위에 세워주었다. 경호일에 맹의례를 하고서 도성으로 들어왔다. 11일 후인 신사일에 무궁에서 조의례를 하였다. 2월 초하룻날 을류일에 진후 도공이 조의례 진행 중 즉위하였다. 위 세 건의 기록들은 나라의 종묘가 아닌 선제후가 살았던 궁에서 군주의 정치적 공식 행사인 조의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것들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에서 지내고 있던 공자가 갑자기 입국하여 제후로 즉위되는 상황으로 순탄하고 자연스러운 공의 승계의 모습이 아닌 경우들입니다. 외세에 의한 내란과 조정 대신에 의한 제후의 시해 사건 등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하였던 상황에서 갑자기 옹립되어 도성과 떨어져 있는 무궁이라는 곳에서 조의례를 진행한 것입니다. 진나라의 무궁은 노나라의 무궁과는 그 세워진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진나라는 소후 원년에 문후의 강성했던 아우인 성사를 고곡 땅에 봉해주게 됩니다. 고곡의 읍 규모는 진나라 국도인 익보다 더 컸습니다. 환숙 사후 그의 아들 장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곡의 장백은 국도로 쳐들어가 효후를 시해하여 진나라의 제후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드러내었지만 진나라 사람들이 반격으로 다시 고곡 땅으로 물러났습니다. 진나라에는 효후의 아들 극을 다시 제후로 세웠습니다. 6년 만에 악후, 즉 극의 사망 소식을 접한 고곡의 장백은 군대를 일으켜 공략하였지만 주나라 평왕의 공격이 예상되어 고곡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진나라는 다시 악후의 아들 애후를 세웠습니다. 그 이듬해 장백은 사망하였지만 그의 아들 칭이 장백을 대신해 고곡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바로 무공입니다. 고곡은 해가 갈수록 점점 강성해졌고 진나라의 제후가 되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고곡의 무공은 당시 진제후였던 애후의 아우 민을 몰아내고 전자로부터 정식으로 제후로 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진무공의 후손 제후들 입장에서 무공의 궁이 있는 고곡은 자신들을 있게 한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문 2-4 소공 4년 초거가 초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옛날 주나라 강왕은 풍궁에서 조의례를 가졌습니다. 위의 글 역시 왕의 종묘에서 행하는 조의례를 표현하면서도 묘가 아니라 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여러 단문들을 대꾸로 이어 문장을 만든 특정인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좌전을 쓴 좌씨의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풍궁은 주원의 풍경에 있었던 묘로 문왕이 생전에 사용했던 사실상의 태묘입니다. 성왕을 대신한 주공의 섭정 과정에서 상제에게의 배향 의례 및 조의례 등은 바로 이곳에서 이행되었습니다. 무왕은 물론 성왕과 강왕 이래로 서주시기 천자들은 풍경의 바로 옆인 호경에서 주된 정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곳이 바로 주원에 있는 주나라의 종묘가 됩니다. 아래의 두 문장은 제후가 왕을 위해 왕경 밖의 거소를 마련해 주었던 사례입니다. 전문 2-5 장공 21년 하 5월에 혜경이 객나라를 순수하였는데 객공이 방 땅의 궁을 왕궁으로 삼아주었다. 동해 왕이 객나라로부터 귀환하였다. 전문 2-6 시공 28년 하 4월 진후가 정나라 땅인 형옹 부군 천토의 양왕의 거소로서
왕궁을 일으켰다. 5월 정미일 진문공이 왕에게 초나라 포로들을 바쳤다. 전문 2-5는 괭나라 제후가 자국으로 순수를 온 천자에게 편히 지낼 수 있는 궁을 마련해 준 내용입니다. 전문 2-6 역시 성복대전에서 승리한 진나라의 군대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위해 왕림한 천자를 위해 정나라 땅에 왕궁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춘추 경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나라, 송나라, 진나라와 연합한 진문공이 위나라 땅 성복에서 초나라 연합군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그 다음 달인 5월에 노나라 시공이 왕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조의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진후가 양왕을 위해 만들어진 궁은 임시 거소인 것이고요. 바로 그곳에서 조의례와 포로를 바치는 의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나라 문화에서 최고 정점인 왕을 주체로 진행한 조의례는 사실상 가장 근엄한 정치 의례인데요. 그곳을 묘가 아닌 궁으로 표현하였던 것은 왕의 정식 종묘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외지에 임시로 만드는 군주의 거소를 명당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그와 같은 형태의 명당에 대한 기록은 맹자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그것은 북경 부근에 고대 형식의 구조물을 건축하거나 더 멀리는 남의 집을 공여받아 거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두 문장은 산자를 위한 임시 궁을 세운 경우인데요. 아래와 같이 망자를 위해 세운 경우도 보입니다. 전문 2-7 선공 12년 하 6월 병진일에 초나라의 치중병이 필당에 도착하여 드디어 형옹에 주둔하게 되었다. 초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에는 칠덕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무엇을 자손들에게 보이겠는가? 궁을 선군 궁으로 삼아서 이를 이루었음을 고할 뿐이다. 황하에서 선조에게 올리는 사의례를 하였다. 선군 궁을 일으켜서 이를 이루었음을 고하고는 돌아갔다. 여기서 장강에 연해있는 초나라 땅의 군주가 그 선군의 궁을 일으켰다는 장소는 바로 황하에 연해있는 정나라 땅입니다. 외국에 출정을 와서 성군을 위한 사의례 장소로 쓰기 위해 임시의 궁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문 2-8 소공 17년 9월 정묘일 진나라의 순오가 군대를 인솔하여 경호일 드디어 육혼씨를 경멸하였으니 그들이 초나라에게 두 마음을 품고서 침묵하는 짓을 수시로 하였기 때문이다. 진나라 경대부인 한선자가 진문공이 순오를 이끌고 와서는 자신에게 육혼 융을 주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목자로 하여금 군대를 인솔하게 하였고 포로들을 문궁에 올리도록 하였다. 위의 글은 죽은 지 100년이 넘은 선제후의 궁이 존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춘추 패자로 활동했던 진문공의 위협과 영광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그 국인들의 정신 속에 담겨있던 공경과 자긍심이 엿보입니다. 전문 2-9 양공 25년 하 5월 정축일에 제나라 대부인 최저가 제 경봉을 공위에 세워주어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경봉은 좌상으로 삼았다. 태궁에서 국인들과 맹의례를 하면서 나 최저와 경봉 우리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뒤에는 위 전문 2-9에서의 태궁을 제나라 초조인 태공의 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장 전문 1-6의 기록에 태공의 묘에서 상의례를 진행하였다 라는 표현이 있는 만큼 태궁과 태공의 묘의 태공지 묘의 표현 차이가 어떠한 근거로 구분되는 것인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태궁에서 국인들과 맹의례를 이행한 위의 글은 그 주체가 제후가 아닌 경대부 최저였습니다. 군주가 의례의 주체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태공지묘, 즉 태공의 묘라 하지 않고 그저 태궁이라고 표현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태궁이 당시 제나라에 있었던 어떤 거대한 궁을 말한 것은 아니었을지 의문이 생길 뿐입니다. 태궁은 이곳 외에 7건이 더 보이는데요. 그것들 모두 공통적으로 제나라가 아닌 정나라에 있는 태궁입니다.
정나라의 그것에 대해 경문과 전문에서 모두 태묘라고 표기한 경우가 없는 것이 특이합니다. 아래는 정나라 태공의 예문 중 하나입니다. 전문 2-10 은공 11년 정백이 장차 허나라를 치려고 하 5월 갑진일에 태궁에서 병기를 나누어 주었는데 공손 알과 영고숙이 수레를 가지고 다투었다. 영고숙이 그 수레의 끌채를 옆구리에 끼고서 다른 박질 치는 바람에 공손 자도가 창을 빼어들어 그를 공격하여 큰 길까지 따라갔으나 잡지 못하였다. 공손 자도가 노여워하였다. 한 나라의 특히나 태묘에서 이루어진 행사라고 하기에는 그다지 준엄해 보이지 않는 광경입니다. 이 외에도 좌전에서의 궁 예문은 더 있지만 여기에서 줄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선진시대의 묘와 궁이 왕공과 경대부들의 집인 동시에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되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업적이 큰 성군들의 경우 그가 사용했던 종묘를 잘 보존하여 상징적인 국가 의례를 이행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4장 결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묘가 군주의 관례를 이행하는 장소로 그려진 것이 있는데요. 부군의 일찍 여우인 어린 제후가 이웃 동성국의 선제후 묘에서 관례를 한 기록입니다. 그와 같이 자국 내의 선제후 묘들을 놔두고 타국에서 관례를 한 것은 정치 외교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밖에 묘에서 이행된 혼례에서의 친형례와 상례에서의 빈례 및 조의 등에 관한 사례도 있었고요. 인기의 신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증의례, 상의례, 체의례 등의 제례를 이행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친형례 출발 직전 성군의 묘에서 괴연을 깔고 고하는 의식이나 또 묘에서 망자를 위한 빈례, 조의, 그리고 제례 등이 이행되었다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당시의 묘를 조성한 이유에 대해 사당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대 이후의 오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정 의례인 조의례와 치병, 출병 의례와 같은 굴례는 물론 외교 성과에 대한 포고는 대개 군주의 종묘인 조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후와 동성인 대부는 그 나라의 조정을 지키는 신하로서 수신이라는 별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칩을 각종 의례 이행이 뒤따르는 대부 이상에게는 묘라고 불렀고 하급 관료와 같은 일반인에게는 그냥 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제후나 대부와 같이 통치할 땅을 소유한 그룹이 아닌 일반인들의 집에 조정의 기능이 있던 묘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록 그렇기는 해도 의례의 여러 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전국시대 이후에 드러나는 사계층에서의 묘의 존재는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 및 위상의 확대와 직결되는 사회현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조의례와 같은 군주의 조정의례가 이행되었는데도 그것을 묘가 아닌 궁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노나라 밖의 외국 사례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특히 타국에서 지내고 있던 공자가 자국의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제후로 봉해진 사건들이 있었던 진나라에서의 경우 그 나라 국도에서 떨어져 있는 고곡 땅의 무궁에서 조의례가 이행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이 무궁은 사당의 기능을 위해 조성한 것도 아니고 진나라의 조정으로 사용되었던 것 역시 아닙니다. 그것은 천자로부터 정식으로 공인받은 적통을 무너뜨리고 공위를 탈취한 무공과 그 위 2대의 선조들이 대부의 묘로서 거주했던 곳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해도 홍공이나 문공과 같은 무공 후손의 제후들에게 그곳은 일종의 성지와도 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제후의 시해 사건이 빈번했고 강력한 타국에 의해 자국의 제후가 교체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공위에 오르는 일들은 위 진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상당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옹립 기준은 후대의 관념과 같이 학렬이나 서열 등의 규정된 순서가 아닌 각자의 이해관계나 권력의 향배와 같은 불특정 상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천자국 밖의 지역에 왕궁을 세웠다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천자의 방문으로 그를 위해 제후가 마련해준 임시 거소였습니다.
그와 같은 축궁을 통하지 않고 다른 이의 궁을 공여받아 왕궁으로 삼는 등의 임시 거소 마련은 그 집이 그가 앞으로도 계속 혹은 주기적으로 상주할 건축물이 아닐 뿐더러 수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토목공사는 농한기 내에서의 특정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이 주나라의 보편적인 제도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주의 즉위식은 반드시 직전 성군의 정전인 종묘에서 이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나라 문화에서 부자 이궁, 즉 군주와 이미 장성한 그 후계자는 집을 서로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통치자의 궁은 후대의 궁전과 같이 수십, 수백 동의 화려한 정각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한 동에서 세 동 내외의 소박한 규모의 건축물이었습니다. 통치자는 외교적 우호 관계를 위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슬하에 많은 자식들을 두기도 했기 때문에 군주 한 사람이 사망했어도 새로 즉위하는 군주에게 굳이 그 궁을 비워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자 이궁이었든 혹은 태자가 아직 어려서 동궁이었든 새로 군위에 오른 군주가 즉위 전까지 거주했던 그곳이 바로 그 나라의 새 조정이 되는 것이고 당대의 종묘가 되는 것입니다. 춘추와 좌전 등에서 보이는 불특정 세대수의 선군 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들은 천자 7묘, 제후 5묘라고 하는 것이 실제 주나라의 종묘 제도였다는 사실 여부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선군의 궁 내지는 선군의 묘는 어떠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례를 이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하에서 설립,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당시의 관념상 당대 군주 위로 몇 대까지의 사당을 둔다는 차원에서 조성한 것 역시 결코 아닙니다. 궁의 보존은 소조의 궁을 포함하여 특정하지 않은 대수로 상징성과 영향력이 컸던 성군들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성군의 궁들을 그것이 망자의 집이기 때문에 혹 사당이라고 일컬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망자가 주인으로 있는 그리고 현재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차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실제에 부합된 표현입니다. 반면 종묘는 오히려 망자가 주인이 될 수 없는 현 군주의 주된 조정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대의 묘는 조정 의례인 조의례를 행하는 최소한의 규모를 갖춘 주나라 고유 건축 양식의 그리고 영지 통치자가 사용하는 집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공원초록입니다. 제후의 종묘에서 관례와 친형례, 빈례 및 조의 등의 이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증상체 등의 제례를 이행한다는 설명도 있는데요. 그것들 모두 인귀의 신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치병 및 출병 의례와 같은 군례는 물론 외교 성과에 대한 포고는 모두 방국의 조정인 제후의 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의례 역시 제후의 묘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국보다 작은 단위의 영지인 가를 통치하는 대부의 묘에서도 일상적인 조정 의례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대부가 제후와 동성이면서 그 제후국의 조정을 지키는 역할이 주어졌다면 수신이라는 별칭이 부여되었습니다. 동일한 집이라고 해도 각종 의례 이행이 뒤따르는 대부 이상에게는 묘라고 불렀고요. 하급 관료와 같은 일반인에게는 그냥 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후의 즉위식은 반드시 직전 성군의 정전인 종묘에서 이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나라 문화에서 군주와 이미 장성한 그 후계자는 집을 서로 달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군의 사망 후 새 제후로 확정되면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궁에서 즉위하게 됩니다. 그곳이 성군과 함께 살았던 궁이든 아니든 그때부터 그의 집은 당대의 종묘가 되고 방국의 조정이 됩니다. 춘추와 자전 등에서 보이는 불특정 세대수의 선군 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천자 7묘, 제후 5묘라고 하는 것이 실제 주나라의 종묘제도였다는 사실 여부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